어, 응. 2024년에는 집값이 좀 어떨까요? 음, 뭐 알겠지만 지금 집값이 전체적으로 하락세잖아. 작년하고 비교해도 작년 1월 달에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경기 부양책이랑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작년에 이제 2월, 3월부터 올라가서 연간 상승률이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세라고 느껴져 가지고 좀 올라가긴 했단 말이야. 근데 여김없이 이번 연도 작년 말부터 이번 연도 초 지금 1월이지 1월 2월 달까지는 또 하락세 국면에 접어드는 상황이야. 근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아졌지.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리 인하를 좀 예고하는 느낌과 뉘앙스였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어려운 느낌이다라는 이제 언질이 되면서 실제로 뭐 다운존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수들이 굉장히 하락한 상황이고, 근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인하될 것 같은데 인하될 거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도 지금 뭐 몇 개월 이상 동결인 상황이라서 뭐 더 오를까 설마 이러는데, 지금 구조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지금 올리면 뭐 여러 가지로 큰일이 나니까 겨우 지금 땜빵 하듯이 지금 맺고 있어. 그런데 결국에는 이걸 못 버티는 사람들은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실제로 상계동 같은 경우에도 뭐 거기 어디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10억에 연끌해서 매수했는데 지금 뭐 6억, 뭐 5억 이렇게 하니까 뭐 고점 잡은 사람들은 뭐 미치는 거지. 실제로 뭐 1억에 대한 이자만 하더라도 한 달에 얼마를 내냐? 30에서 한 50만 원 낸단 말이야. 근데 3억을 빌렸어. 그러면은 한 달에 내야 되는 돈이 거의 100만 원 돈에서 150만 원, 200만 원 돈으로 뛰어버리면은 실제로 월급쟁이 수준에서는 이거를 감당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 근데 그런 돈을 지금 버티지만 뭐 여기서 또 2억, 3억이 날라갔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진짜 아찔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침체로 이어지는, 내던지니까 침체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수요 공급 측면에서 지금 살려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 근데 팔려는 사람들은 매물을 계속 쌓이지. 이게 언제까지 갈까? 나는 거의 한 6개월 이상 간다고 봐. 그럼 계속 떨어지는 거라고 봐. 특히 서울 중심부, 그러니까 강남 3구, 뭐 그리고 용산, 그리고 또 뭐 마포, 마용성이랑 마포 성동, 그다음에 강동구는 모르겠어. 근데 광진구, 강동구까지는 뭐 넣을 수 있지만 그거 말고는 지금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추세야. 근데 우리 지금 서울만 이러는데 뭐 지방은 어떻겠어? 근데 여기다가 이제 분양가는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고분양가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재값도 오른 상황에서 이제 부실공사가 이어지는 거는 뭐 눈앞에 뻔히 보이는, 지금 뭐 뻔히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집값은 아파트를 중심으로는 이게 환금성이 좋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구매했다가 파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금리도 안 좋은데 지금 뭐 수익이나 뭐 이제 급여나 이런 부분도 다 정체되어 있고 심지어는 망하는 회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 이 지금 근 1년에서 2년 동안은 오른다는 기대는 사실 기술적인 뭐 기계적인 반등이 아닌 이상은 지역별로는 난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해. 더군다나 뭐 지금 뭐 대조구역 그 어디야, 지금 이제 은평구 같은 경우에도 대조 1구역인가? 거기도 공사 중단됐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확 높여놨는데 공사를 하려고 막상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높이자면 이익이 안 남는 구조고, 거기다 뭐 PF까지 안 되니까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이미 공사가 들어가서 분양은 또 했는데 또 준공 승인 안 나가지고 막 하자 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치면은 이게 한 달, 두 달은 버티지만 세 달, 네 달 이렇게 가면은 못 버티거든. 그래서 태형건설 같은 경우도 그런 이슈인 거고. 나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어떻게 해서도 고정비를 낮추는데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도 하거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전세 수요가 지금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전세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야. 안전자산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 나는 빌라 주택에 대한 수요는 급감한 걸로 보여지니까 뭐 거기서 이제 집값 하락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집값 상승률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집값도 이미 내려갈 거라 생각을 해.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갈 거냐? 글쎄 한 적어도 1년에서 2년? 한 사이클이 돌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무역 수지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달이야? 6개월인가 8개월 동안 적자 나다가 소폭 상승했지. 근데 경제 성장률도 지금 뭐 2%도 안 된다고 지금 발표했잖아.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거는 뭐 사실 반도체 사이클 한번 도는 거, 그리고 자동차 수출 높이는 거, 그거 외에 지금 뭐가 있을까? 그 외에 뭐 기업들 수출 중심으로 움직이겠지만 낙수 효과 일어날까?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집값은 떨어진다. 그게 언제까지? 최소한 1년간은 떨어지지 않을까. 물론 내피셜이니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방은 더 심각할 수도 있다. 뭐 대구 미분양 사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도 사실 직격탄을 맞기 시작을 했잖아. 그러니까 뭐 상가 분양 안 되지, 지식산업센터 막 난리도 아니지. 야, 이게 이제 앞으로 지켜보자고. 그러면은 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무조건 고정비 낮추는 거. 무조건 월 지출 아끼는 거. 그러면 이렇게 아끼면 어떻게 되느냐? 소비가 안 느니까 또 반복되는 거야. 와, 그러니까 나는 끔찍하게 지금 무섭다고.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쓰려고 막 부동산 뭐 안전진단 규제 뭐 폐지 뭐 축소하겠다, 재건축 연한 도래는 뭐 짧게 하겠다, GTX 깔겠다, 건설 경기 부양만 엄청 하고 있어. 그거부터 지금 해야지만 운영이 될까 말까 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나는 실질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뭐 예를 들자면은 지역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환경 관련한 이제 정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기업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제조 소비업에 대한 이제 자구책들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낙수 효과가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뭐 기업들도 자기 살기 바쁘니까 뭐 지금 살아야 되니까 돈 안 쓰거든. 이게 고스란히 느껴져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실제로 내가 생각했을 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단단히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어때? 답이 됐어?